이번에 태권도 시범지도법의 태권 마루 운동 발표를 맡게 된 김경환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태권 마루 운동의 개요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경기 규정, 세 번째는 세부 종목 규정 및 채점을 설명했고, 네 번째는 응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첫 번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의라고 한번 정해봤는데, 혹시 태권 마루 운동에 대해서 뭐 들어보거나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면 마루 운동이란 거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걸로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조에서 나온 마루 운동인데, 일단 마루 운동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마루 운동은 체조에서 기계 체조에서 체조 동작을 이용한 그 마루 공간 안에서의 기계 체조 동작으로 이루어진 마루 운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설명할 것은 태권도를 마루 운동에 접목해 가지고 새로운 대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설명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 정의는 기존에 있었던 태권도와 마루 공간을 활용하여 기타 태권도의 3요소를 조합한 동작들로 이루어진 종목이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혹시 이 말을 들었을 때 딱 무슨 느낌인지 오십니까? 네. 처음에 저희도 기획할 때 자유품새랑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다음 필요성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의 3요소를 종합적으로 훈련하기 위함과 태권도의 새로운 기술체계의 경기화의 필요성을 정했는데, 태권도 대회가 경기화가 안 된다면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화에 중점을 두고 필요성을 정해봤습니다. 그 다음 기획 의도는 기존의 품새, 겨루기 시범 3요소를 조화롭게 구성하고 공인 품새가 지닌 정통성을 활용하여 태권 마루 운동의 다양성을 기획하며 대중 태권도로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함이다. 기획 의도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경기 종목은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태권 마루이고, 두 번째는 리듬 품새로 종목을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태권 마루는 아까 보신 그 기계체조의 마루 운동의 그 마루처럼 규격을 정해서 마루 위에서 태권도의 3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창의적인 구성으로 시연자 본인의 기량을 제한 없이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경기 종목입니다. 그 다음 리듬 품새는 공인 품새의 정적인 움직임을 리듬으로 보완하여 박자감 있고 보다 흥미롭게 공인 품새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경기 종목입니다. 네, 전체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했듯이 경기장은 규격을 12-12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일반 태권도 대회에서도 규격을 12-12로 하고 마루 운동도 12-12로 정해놓아서 저희는 이렇게 규격을 정했고, 그 다음 복장은 태권도복을 착용하되 전통성에서 벗어나지 않게 상의는 교체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은 4각을 모두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4각에 한 명씩 배치해서 모든 각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이용한 시연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부상 시 경기를 중단합니다. 그 다음으로 장애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 다음 경기 순서는 랜덤 추천 방식으로 정해지기로 했습니다. 일단 세부 종목 규정 및 채점으로 넘어가서 태권마루에 대해서 채점 요소를 정해봤는데 필수 종목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필수 종목은 수직 회전, 수평 회전, 채공 발차기, 그리고 트리킹, 그리고 기본기, 연결발 이렇게 6가지로 정해가지고 7점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작품의 예술성, 정확성, 연출성, 다양성 포함해서 3종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리듬 품새 채점 요소로는 다양성, 정통성, 작품성, 높낮이 리듬, 그리고 숙련성으로 정했습니다. 감점 요인은 이탈하게 되면은 0.1점이 감점이 되고 착지 실수가 있으면 0.1점 감점, 필수 구성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작품을 구성하였을 때 0.5점을 감점하는 걸로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참가부입니다. 참가부로는 이제 페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페어 경기를 뛸 수 있고, 개인전, 남자든 여자든 개인전은 한 명씩만 시합을 뛸 수 있고, 단체전으로서는 3인 팀으로 구성을 하는데 남녀 혼성 가능하고 남자만 출전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자만 출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목별 진행 방식으로는 일단 태권마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방식은 자기가 창작하여서 자유구성 작품 시연을 하고 2분 이내 작품을 시연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왜 2분 이내로 했냐면 저희가 필수 구성이 태권마루 자체 필수 구성이 6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1분 30초나 1분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저 많은 종목들을 다 해내기가 솔직히 되게 빠듯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분 이내로 생각을 하고, 필수 구성으로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됐냐면 아까 말했듯이 태권도의 3요소를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려면은 모든 종목에서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트리킹과 시범 발차기, 수직, 수평, 채공, 그리고 겨루기 발차기, 연결발, 그 다음에 공인품새 기본기까지 해가지고 필수 구성 6개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 리듬 품새로 넘어가서 리듬 품새도 마찬가지로 창작을 해서 자유구성 작품을 시연합니다. 1분 30초 이내 작품을 구성하시면 되고, 필수 구성으로는 반전 리듬 품새입니다. 반전 리듬 품새라고 하면은 이 학번 교수님 수업 때도 아마 반전 리듬 품새가 뭔지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그 품새로 1장부터 품새 끝까지 전부 다 있는 품새를, 공인 품새를 다 합쳐서 리듬을 접목해서 창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응용을 하려면 저희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서는 미디어의 활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미디어의 챌린지나 이런 유튜브 같은데 올라오는 영상들로 인해서 되게 한 명이 하면은 누구를 지목한 사람이 또 누구를 지목하고 해가지고 태권도 챌린지를 시행해 보는 게 되게 좋은 응용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구성을 하면서 느낀 점은 되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맡았을 때 뭘 해야 되는지 두루뭉실해서 되게 어려웠었는데 저희끼리 하려니까 솔직히 답이 안 났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저희가 늦게 갔는데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새로운 것을 창작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동안 질의응답하겠습니다. 다시 PPT. 자, 여러분들 이걸 보고
두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항상 어제 우리 두 사람을 데리고 얘기했던 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대? 깊게 해야 깊이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해본 고민이 없어.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아. 그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했어. 너희들은 오늘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어떻네? 좀 성장한 것 같나? 예. 스트레스만 엄청 받았지.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면 우리 몸과 뇌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성장하는 구조로 돼 있어. 맞지?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려고 해.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라. 우리 집에서 계신 편안하게 주무시는 친구들, 편하려고 하면 그때는 좋지만 아무런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는 자기 의지가 너무 약한 거라. 근데 앞으로 동기를 한번 발생시켜봐. 나중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할 텐데, 왜냐하면 우리 뇌가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세상은 너무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 내가 노력한 만큼 다 되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해도 안 될 경우가 많은데 노력 안 하면 아예 될 가능성은 없어. 맞지? 자, 우리 두 사람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 태권 마루 운동이라고 나는 처음에 미션을 줬었어. 그러니까 좀 편하게 접근하자. 여러분들은 되게 생소할 것 같아. 난 두 사람한테 충분히 설명했어. 이거의 의도와 그런 것들을 첫날에. 근데 말로 모든 것들을 다 입력할 수 있으면 다 천재게. 근데 분명히 까먹고 나중에는 한참 딴 생각,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내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변화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발표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품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걸 보고 새로운 자유품새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라 그냥 짧게 얘기할게. 여러분들 지금 당장 고민을 안 해봤잖아요, 그죠? 평소에 자유품새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네? 혹시 문제점 있나? 고민해 본 적 있나? 그래. 자, 경목이가 진행해 줘. 자, 이 시간은 오늘 내가 대입을 안 하려고 해. 자유품새가 그러니까 자유품새인데 품새 기준보다 그러니까 아크로바틱이랑 시범의 중점이 더 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품새를 활용해서 만든 대회여야 되는데 아크로바틱 또는 시범 위주의 대회가 되지 않나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경기용 자유품새를 시연 중에 무언가 자기는 뭐가 이런 점이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점이나, 아니면 방금 이제 성우가 말한 것처럼 뭐 너무 이제 시범적으로 치우쳐진 종목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조금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질문에는 혹시 대답할 건 없나? 너무 품새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떠나서 너무 시범 또는 아크로바틱으로 변화된 그 같은 대회의 느낌인데 진짜 그런가요? 아니, 근데 그거를 만들 때 고려를 해서 제일 처음 태권도의 전통성을 활용한다는 그 키워드가 딱 있습니다. 그 아크로바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태권도의 요소보다는 좀 이렇게 트리킹 대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필수 요소에 기본기와 겨루기에 있는 연결말을 넣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설명하신 저 태권 마루 운동이랑 자유품새랑 차이점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둘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유품새는
어떤 동작을 정해놓고 뭐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틀이 딱 있지 않습니까? 자유품새 이러이러한 동작은 들어가야 된다. 이러이러한 게 들어가야 된다는 딱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권 마루 운동은 필수 종목은 정해 있지만 필수 동작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시연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게 만든 게 태권 마루 운동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두 사람이 얘기했는데 자유품새와 지금 새롭게 만든 태권 마루 운동의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자유품새는 5개 항목이 있다. 뭐가 있죠? 첫 번째 지정 항목 띄어 옆차기라는 딱 항목이 정해져 있다. 그죠? 두 번째 대놓고 얘기하면 앞차기 많이 차기 그죠? 세 번째 수직회전 수직축회전 겨루기발 아크로바틱 마지막 아크로바틱이라는 마지막에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아크로바틱과 겨루기 빼고는 딱 항목이 지정돼 있다. 그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요소들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아무거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조금 차이가 있고 창의성을 좀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기획 의도에 품새 겨루기 시범 3요소를 하고 품새가 지닌 전통성을 활용하여서 대중 태권도로 접근한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자유품새도 그렇지 화려함을 위주로 돼서 품새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중이 보기엔 아마 화려한 기술로도 변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품새의 전통성을 지키면서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대중들은 화려하고 막 높이 뛰고 뭐 멀리 뛰고 이런 화려함에 현혹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름이 뭡니까? 태권 마루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태권도를 중점으로 하되 그 다른 아크로바틱 요소를 결합하여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 의도로 잡은 건데 되게 그렇게 화려함을 원하는 일반인들 눈에는 조금은 지루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대회를 기획한 거기 때문에 대회에 있어서 태권도 대회에 있어서 태권도는 배제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태권도의 3요소 그리고 공인품새에 중점을 둬서 대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은 그 드리킹 채점을 할 때 많이 도는 사람보다 태권도 쪽으로 발을 지금처럼 차는 게 더 점수가 많은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채점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회전, 수평 회전 그리고 채공 트리킹은 각각 1점으로 점수가 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본기, 뭐 공인품새, 기본 동작 그리고 기본 발차기에 대해서는 1.5점이 점수가 배정되어 있고 겨루기 발차기, 연결 발차기는 1.5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되게 다 화려하고 아크로바틱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기본기나 이제 겨루기 쪽으로 조명을 쏠고 싶어 좀 더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싶어가지고 기본기와 연결발 합쳐서 3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 질문 있습니까? 준상 씨. 여러분 괜찮다. 따지고 싶은 거 실컷 따져든다. 그런 머리를 써봐야 된다. 지금 의문이 생기면 무조건 실천하고 그리고 따지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도 해주고 그래도 좋다. 근데 이게 자유품새보다 기본기랑 연결발차기 그 품새 기준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근데 만약에 그 마루는 일단 탄력 매트인데 네. 그럼 만약에 품새 기준을 자유 품새보다 더 높게 잡겠다는 얘긴데 네. 그럼 굳이 마루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다 설명을 못 넣었는데 마루라고 해서 그 마루 그 탄력 매트에서 한 게 아니라 태권도 매트 12-12 규격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여기다 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질문 있습니까? 네. 그 아까 상의가 전통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상의는 교체가 가능하다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가 규정이 적어도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태권도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떠한 뭐 연출을 해서 작품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연출하는 작품에서 있는 뭐 다른 되게 화려한 의상이라던가 안 그러면은 딱 화려한 의상이나 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의상, 그리고 연출에 필요한 의상들보다는 되게 이렇게 좀 그래도 반팔 정도는 허용하고 아니면 이렇게 딱 단정한 옷 정도는 저희가 허용하려고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혹시 태권 마루 운동이라는 게 예. 뭐 경기를 할 때 뭐 자유품새 같이 뭐 노래랑 같이 섞어서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하나하나씩 동작들을 보여주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는 노래는 없이 동작으로만 구성을 해서 대회를 구성했습니다. 네. 다음 아까 호진이. 예. 아까 질문 드렸던 거랑 예. 비슷한데 예. 그 답을 좀 이상하게 들은 것 같아서 네. 그 트리킹이 점수가 이렇게 있는데 네. 많이 도는 사람과 네. 많이 차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네. 누가 더 점수를 잘 받는 겁니까? 기존에 태권도 요소기 때문에 많이 차는 것에 더 점수를 부여를 하고 싶지만 트리킹도 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난이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트리킹에 1점을 부여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세부 지표를 나눠서 여기서 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차기를 많이 찬다고 해서 잘 도는 것이 아니고 많이 돈다고 해서 그 기술을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 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네. 그 리듬 품새는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여기선 경록이가 아마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리듬 품새라고 하는 거는 원래 보통의 품새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금 평소에 저희가 품새를 할 때 너무 딱딱하게 정적인 동작으로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리듬 품새는 동작을 이렇게 하나 하더라도 리듬을 통해서 하나 둘 착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이거를 그 품새 장들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창작하는 것이 리듬 품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리듬 품새도 노래 없이 본인들이 각자 창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대회에서 뭐 1장은 이렇게 2장은 이렇게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정 품새를 표현한다는 거를 알 수 있게 품새를 창작을 해야 하고 노래는 아직 자세하게 고려를 해보지 않았지만 노래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없습니까? 마이크 좀 주세요.
자, 여러분, 되게 뿌듯하다 사실. 방금 이 모습이. 왜냐하면 나는 말 한마디 안 할 것 같았던 우리 친구들이 나도 뭔가에 의문을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자체가 나는 굉장히 뿌듯하거든. 그건 뭐냐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유명한 자유품새 지도자가 와서 수업한다고 해서 전원이 다 고민을 하고 말똥말똥 할까? 물론 재밌게 할 수도 있겠지. 그죠? 재밌게 했을 때는 그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어땠네, 여러분? 우리 동료가 새로운 걸 발표를 했고 내가 무언가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적당한 긴장감이 있었잖아. 그제? 근데 우리 수업은 긴장감이 없어, 사실은. 과거의 수업들은. 그래서 교수님의 많은 지식들로만 주입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나면 그 속에는 전혀 긴장감이 없어서 뇌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게 과거의 주입식 교육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들은 뭐냐면 이거 사실 실기 수업이거든. 실기 3시간짜리인데 실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론 1시간, 실기 2시간. 사실 실기 3시간 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바보 만드는 일이거든. 그래서 이론 1시간, 실기 2시간으로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그건 딱 시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뇌를 사용해서 몸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의도를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난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 몇 명 되지 않으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좀 제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참여의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줘서 정말 고맙고 일단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들 내가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려볼까? 자, 정의는 우리 태권도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경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품새, 겨루기, 시범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다 합쳐서 어떤 특정한 규격 내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회를 창작해보자라는 미션을 줘서 저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성은 굉장히 많아. 이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3교시에 할 거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기획 의도를 보면은 품새, 겨루기, 시범 3요소를 조화롭게 구성하고 공인 품새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을 지켜가며 마루 운동의 다양성을 기획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어떤 약간 정의에 가까운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요. 일단 다음 넘겨볼게요. 태권마루만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를 더 추가했어. 경기의 종목을 하나를 더 만든 것 같아. 리듬 품새라는. 앞으로 품새의 미래라고 내가 강조했던 부분들을 하나를 또 추가했던 것 같아. 이게 정보인 거라.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정보가 있어야 창의를 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라. 정보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면 너무나 힘든 거라. 그런 일은 없어. 우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집어넣어야 돼. 가급적이면 좀 빠르고 정통한 정보가 좋겠지. 그래서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하나, 경기 종목을 하나를 더 추가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 시간에 많이 말을 안 하려고 해. 자, 경기 규정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젯밤에 이 이야기를 해서 밤새 이 두 친구들이 굉장히 고민스럽게 힘들게 저걸 비춰주세요. 힘들게 진행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아웃라인만 잡은 것 같아. 경기장은 12-12. 왜 꼭 12-12여야 하는데 그 이유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것 같고. 자, 일단은 한 사람이 할 거냐, 두 사람이 할 거냐, 10사람이 할 거냐에 따라서 경기장은 변할 수도 있을 거고, 한 사람이 하는데 너무 경기장이 넓으면은 주목도가 떨어질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회는 12-12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하는 대회는. 그래서 경기장을 그렇게 규정했는데 굳이 14m로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규격이 가장 좋겠죠. 그죠? 그리고 경기장 바닥은 태권 마루 운동이라고 했지만 체조 바닥을 쓸 이유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험하고 큰 기술이 쓰여지고 좀 탄력이 필요하다면 태권도 매트 아래에 체조 바닥을 추가한다. 뭐 이런 규정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또는 매트를 2장 깐다. 우리 안전상 때문에 우리 지금 태권도 도장은 시범단 도장은 2개 깔린 거 알죠?
그런 것처럼 그런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복장 같은 경우는 도복을 패치나 패치의 부착과 아니면 화려함을 통해서 뭐 뭔가 그런 것들을 이거는 방송용 소재일 때는 그런 것들도 또 가능하겠다, 그제? 그리고 사각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 심판은 사각에 한 명씩 배치한다. 도구를 사용한 시연은 불가능하다. 부상 시 경기를 중단한다. 장애 사용은 불가하다. 그런 감점 요인들이다, 그죠? 경기 순서는 랜덤 추천 방식으로 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지금 자료들을 줬는데 그 중에 핵심 자기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를 추려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경기 규정을 만든다는 거는 내가 준 것만 해도 한 5장이 빼곡하지, 그지? 최소한 그 정도의 분량은 나와줘야,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면은 그 규정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문을 보완하는 글 문구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에서 약간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중하로 나눠버리면 평가의 기준이 다 비슷해져. 한번 봐봐. 나중에 동점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10점 만점제로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저런 수치가 나와 있는 저런 평가를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항목별로 한 10점 정도를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점자가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0.5까지도 하기도 해. 그래서 저 부분은 상중하로 나눈다는 부분들은 편차가 적어서 변별력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사실 저기 수직 수평 채공 트래킹 기본 연결기 예술성 정확성 다양성 저거는 다 하나야. 붙여버리면 돼. 다 붙여서 한 표에다 만들어주면 사실은 되는 부분이고, 리듬 품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리듬 품새는 내가 좀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 그래서 일단 저거를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한다면 상중하에는 나중에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편차가 적다라는 거. 그래서 점수는 최소한 10점 정도의 어떤 그 정도 편차를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최소 5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 넘겨주세요. 넘겨주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다. 사실은 다 필요 없다. 재밌는 경기는 여러분 뭐가 재밌는 경기라고 생각되네? 재밌는 경기를 만들려면 재밌는 룰을 주면 돼. 그게 가장 핵심.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은 여기에 다 나올 것 같아. 수직축 회전, 수평축 회전, 채공 발차기, 트래킹 연결발, 기본기. 그럼 수직축은 그러면 회전을 많이 돌면 잘 주나, 퀄리티를 높으면 잘 주나. 자, 720도 못 차고 대충 차고 540도 높이 차는데 누가 점수가 더 높네? 540도를 높게 차는 게 점수가 더. 그러면 결국 퀄리티가? 예. 그러면 난이도를 높일 이유는 없네? 난이도보다는 퀄리티를 중점으로 구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나? 봐봐. 우리는 경기장 가면은 모호한 경기 방식 때문에 다 저게 왜 저렇게 되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투덜든 될 수 있어. 일단 내가 불합리하게 당했을 때는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 자, 수직축 회전이 제일 좀 그 부담과 심판들도 그럴 것 같아. 수평축 회전이 이제 이번에는 새롭게 들어갔네. 수평축 회전은 그러면 벨트는 수평축 회전이가? 예. 쭈가리는 수평축 회전이지. 근데 수평이라는 거는 축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사실 벨트와 같은 거는 축의 응용이거든. 수평선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로 통칭하면 된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는 난이도는 어떻게 나올 건데 또, 그죠? 좀 모호하지.
자, 채공 발차기는 또 어떤데 그러면? 돌려차기 3방을 높이 차는 게 좋나? 도로방을 차는 게 더 난이도가 높은 거가? 아까 수직축에서 한 것처럼 기술의 퀄리티를 높여서 똑같다 하는 게- 그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경환이의 생각이라 다른 거 다 봐. 퀄리티를 보는 거라. 그럼 난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까? 트래킹은 기술 하나만 하면 되나? 연결을 해야 되나? 제가 아까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연결하면 연결 추가 점수가 또 따로 부여가 됩니다. 연결을 하면 추가 점수가 된다. 그러면 몇 개 연결하고 나서 핵심 기술을 딱 쓰면 되겠다. 그죠? 점수를 잘 받으려면. 그리고 연결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지? 겨루기 발차기를 얘기하는 건가? 그럼 겨루기 발차기는 어떤 때 점수를 잘 줄 수 있을까? 다방향으로 차고 발차기 역동성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네? 그럼 기본기라고 하면 품새 동작을 이야기하는 건가? 예. 그러면은 품새는 조금만 나와도 되겠네, 그죠? 결국은 저 사이사이에 조금씩 끼워 넣으면 되는 거다, 그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치권이 나오지 않더나, 그제? 자, 결국은 그거랑 경기 이제 이 새로운 대회를 만든다는 거는 제 핵심적인 기술을 어떤 의도로 어떤 평가로의 기준으로 저걸 만들 거냐,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숙제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경환이도 이번에 경환이하고 경록이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근데 이런 질문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고민을 깊이 한 사람이라. 근데 이런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죠 사실. 근데 여기까지 만드는 것들도 굉장히 긴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기특한 생각이 들어.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응용이라기 하기보다는 응용, 활용, 이런 대회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다. 그죠? 근데 이걸 챌린지로 한다. 어떻게 챌린지 할 것 같아요, 요새? 저거 하면? 근데 그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 그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거다, 그죠? 그래서 이게 대세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산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 안 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라. SN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SNS 여러분들이 주인이 된 거 있나? 혹시 개인 계정이 있는 사람 유튜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가 대세야. 대세라고 다 얘기는 하는데 자기 계정이 있냐고. 한번 손 들어봐라. 유튜브 계정 있는 사람. 야, 이거는 문제야, 문제. 내가 과제를 그렇게 내는데 미안. 지난 학기부터 모든 것들은 유튜브에 다 올리는 걸로 계정을 만들어서 절대 힘든 일 아니거든. 근데 시작이 힘들어서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미안. 내가 1교시 내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한 것 같다. 왜냐하면 시간을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 두 사람이 10분밖에 발표를 못했어.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친구들은 10분 발표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분량을 여러분 수업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땜빵으로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론적 배경들을 지난 시간에는 체리미가 할 때는 영상과 인터뷰와 굉장히 많은 준비들이 사실 필요했다, 그지? 시간도 많이 투자됐고 그래서 1시간 진행하고 1시간 실기를 진행했던 그런 사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새로운 프로젝트,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고, 그래서 조금 두 사람이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 하루 빨리 찾아오는 게 좋다, 하루 빨리 찾아오는 게 좋다. 나 이거 여러분 혹시 안 들었나? 첫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얘기했지. 절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대신 큰 틀을 잡고 난 다음에 빨리 찾아오면은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거다. 근데 고민을 하나도 안 하고 오면은 해결할 수가 없다. 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기본 틀을 딱 잡고 고민 이것저것 해보고 하루라도 빨리 나를 찾아오면 윤곽을 잡아주면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은 가장 빠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경험자 어떻게 생각하네? 자, 제일 먼저 한 체리미는 어떻네?
고민 정말 많이 했지, 그제? 시간도 많이 투자됐고 사실 체리미 같은 경우는 진짜 시간이 많이 투자. 제일 첫 번째 한